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% 가까이 빠지니까 굉장히 또 겁이 났었거든요. 일단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이렇게 출렁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정말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네. 오늘은 사실 지수는 얼마 안 빠졌죠. 종가 네. 기준으로도 한 자릿수 9포인트 정도 빠지고 장중 흐름에서도 한 20포인트 살짝 넘어갔으니까 한 1% 내외뿐이 안 되지만 오늘은 이 투자자분들에게 체감되는 지수 하락폭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. 네. 우리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 철강이나 건설, 화학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 이런 대중주들이 또 낙폭을 올렸죠. 한 4% 네. 이상씩 또 장중 흐름에서 많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체감 지수 하락은 더 컸던 그런 날로 지금 보여지는데요. 중요한 건 현재 시점 오늘 아주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내일과 이번 주 중 흐름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시점이냐 아니면은 또 이번 주에 있어서 좀 조정의 신호탄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네.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조정의 신호탄인지 약간의 좀 흔들림으로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시각을 정리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. 자세하게 포인트를 점검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가지 체크포인트 먼저 대중주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짚어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, 거래 급감 속에서 지수는 하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. 이렇게 좀 잡아왔고요. 세 번째 포인트는 방어주, 중형주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포인트는 대중주의 전반적인 약세입니다. 앞에서 서두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,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선호하는 섹터를 말씀하시는 거죠. 화학이나 철강, 낙폭과대주를 좀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? 예, 네. 대중주 하면 가장 흔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시는 화학주, 건설, 철강, 또 조선, 은행, 증권 이런 섹터들이 주로 되겠는데요. 이런 섹터들의 좀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오늘 하락세가 또 나타난 게 상당히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현재 시점 오늘 자료화면에서 본다면은 자동차주 중에서도 만도 그리고 은행주, 우리금융, STX 여파지만 은행주 한 5%대 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대림산업, 대우건설, 한진해운 등등의 이런 건설 또 은행 이런 업종들이 평균적으로 또 한 3% 이상씩 급락세가 장중 흐름에서 또 나타났고 네. 이런 면들이 지금 현재 시점 오히려 대중주들,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투매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단기성 매물을 소진시키고 넘어가는 양상이면 상당히 좋은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 같으면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네. 들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이번 주중 흐름에서 수요일과 목요일로 가는 흐름에서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잘 버텨줬던 삼성전자나 또 IT의 대표주 내지는 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도 네. 단기적으로 지금 좀 에너지를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위에서 좀 때를 씌우는 단기성 매물들이 계속 꼬이는 그런 구간들로 지금 보여져 갖고 오히려 돌아가면서 오늘은 대중주, 내일은 또 삼성전자를 주도로 한 그런 종목들 또 다음 날은 코스닥의 또 대표주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이번 주중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엿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주 흐름은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않으시네요. 그러나 오히려 네. 그런 양상들이 한 번씩 또 나타나면은 또 다음 주 넘어가는 양상들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로 가면서는 기조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증시의 펀더멘탈 또는 우리에 있어서 지금 이 추세 대세 상승이냐 아니면 중기 하락이냐 이런 부분들보다도 꼭 참 희한한 건데 대세 상승기에도 옛날에 보면 한 2004년, 5년, 6년 넘어올 때 봄에 한 번씩 기복을 좀 받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잘 넘어가나 했더니 지금 4월 달 지금 넘어가고 있는 위치에서 대형주들의 또 위치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갖고 좀 긍정적인 느낌,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이번 주 정도는 조금 현금 비중도 좀 늘리고 쉬어갔다가 이번 주 후반이나 이런 시점에 한번 강하게 질러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할 시점에 왔다 좀 이런 분석을 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. 거래대금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. 거래대금 급감 속에서 지수가 밀리고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. 어제 거의 6년 만에 최저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. 3조도 안 나왔더라고요. 거의 바닥 수준인데 왜 이렇게 거래에 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예, 거래 부진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 투자자라면은 차라리 지금 지수 때죠. 한 2000대, 2050대
과거에도 작년, 재작년 한 2년 가까운 조정 기간 속에서 계속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작용했던 위치에서 달라붙기보단 차라리 그걸 뚫는 걸 보고 진입을 하겠다 그런 심리가 크고 네. 반면에 또 이 지수대 자체에서 그쵸 공격적인 주체가 없다. 현재로서는 그런 면들이 지금 되겠는데요.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지수는 그렇죠. 지수는 한 2,000대 내외이지만 또 우리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그런 종목들 또 좀 물렸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런 종목들은 사실 체감 지수가 지금 종목별로 한 1,200, 1,300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팔고자 할 수도 없고 갖고 있는 사람은 팔 수도 없고 애매하죠. 또 네.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아직 못하는 그런 네. 양상들이라 극감이라고 보이는데요. 근데 지수 포인트에서는 이런 거래 극감이 좀 의미는 있습니다. 항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평균 거래량보다 확 빠지는 날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럴 때가 보면 단기 변곡이 될 때가 많습니다. 변곡이라는 건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면이 될 수도 있죠. 위로의 변곡이면은 오히려 단기성 매물이 완전히 소진돼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거래가 급감 나왔다.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한 3거래일 동안 지수가 한 100포인트 이상씩도 막 치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또는 반대죠. 오히려 이제 사자가 완전 말랐기 때문에 사자가 완전히 말라갖고 살려는 사람들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급감할 때 그럴 때는 또 아래쪽으로의 나쁜 변곡인데 네. 어제는 그런 신호였습니다. 거래가 급감됐다는 건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포인트인데 결국 오늘 아침 시장 흐름에서의 좀 대형주죠.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단기성 매물을 소진시켜 놓고 올라갈 준비를 딱 채비를 하고 있다.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고 오히려 단기성 매물이 빼곡하다면 굉장히 나쁜 신호인데 글쎄요. 지금 봤을 때는 감이 확 안 오세요? 예, 네. 오늘 뭐 많이 빠졌지만 대중주들뿐만 아니고 지금 IT주 중에서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, 전기,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네. 단기적으로 한 2번, 3번 정도 한 2달 동안에 때를 쌓아놓고선 지금 단기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그런 면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있었던 면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는 지수가 좀 빠졌는데요. 오늘 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이게 희망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. 항상 보면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며칠 빠질 때 보면 첫날 종가 저가 음봉으로 끝나는 것보다 꼬리를 조금씩 달아주죠. 이게 오히려 더 불쾌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도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시장이 간접적으로 확신하기에는 여전까지 좀 부족한 좀 상황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. 조금 더 흐름을 보면서 좀 지수 방향성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방어주입니다. 방어주와 중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좀 중요하게 체크해주고 있는데요. 뭐 일단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방어 섹터 굉장히 많거든요. 뭐 제주주나 뭐 제약주들 많이 움직이고 음식료품 중에서도 좀 고점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. 시장의 매기가 뭐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같이 이쪽으로 따라가서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? 예, 그게 딱 물리는 지름길이죠. 사실 시장이 좀 약한 조짐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방어주 쪽으로 달라붙으면 거기가 또 방어주에 또 무덤이 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는데요. 오늘은 좀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. 방어주야 시장이 좀 이렇게 중심 종목들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다고 보지만 반면에 또 중형주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. 화학이나 이런 철강 등등의 섹터에 있어서도 네. 좀 중형주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3천억, 4천억 요 정도 그런 종목들은 의외로 좀 강한 종목들이 많았다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. 오늘 보면 도표에서 보시듯이 율촌화학이나 오뚜기, 자화전자, 삼천리, 일진디스플레이 뭐 딱 무슨 섹터가 아니죠.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중형주 성격 중에서 좀 기관 수급을 기반으로 좀 올려친 종목이 많다 하는데 이쪽이 이제 트렌드고 이쪽이 이번 주에 매매 중심을 놓아야 되는 쪽이냐면은 저는 그냥 차라리 지수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한 2, 3일 현금을 갖고 있지 이쪽 쫓아가고 뭐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. 왜? 보세요. 네. 이쪽 섹터가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저평가인 상태에서 지금 순환 매기를 맞았으면은 좋을 텐데 오히려 이쪽이 더 오버슈팅이거든요. 그런 네. 가운데 순환 매기를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단기적, 중기적으로 물리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뭐 리스크 관리 중요성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. 현재 뭐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? 현재 시점 현금 비중은 투자 성향에 따라 또 다르시죠. 좀 중기적인 분들은 비중이 별로 없어도 되고요. 왜?
아주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대 변곡점, 지금 시장의 4월달, 5월달로 가는 큰 조정의 시발점이다. 그런 부분보다는 네. 뭐 이번 주 한 3일 정도 또는 조금 길다면 다음 주 초 이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부대끼는 시점이 되겠지만 또 대세 상승 기조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30에서 50% 정도라도 현금 갖고 있다가 한번 찔러보면 더 좋겠지만 네. 그렇지 않다면은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시점이다. 이렇게 판단합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전략으로 녹여보겠습니다. 내일장은 어떤 쪽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? 네, 내일장 유망은 어떻든 경기 방어주죠. 이게 좀 상대적으로 세니까.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. 그렇게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.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경기 방어주라는 게 항상 그렇죠. 시장이 좀 약한 가운데에서 저평가를 매력으로 올라야 또 그리고 이 시장의 조정 마디가 상당히 길어야 방어주가 하나의 랠리를 그릴 수 있고 추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너무 부족한 시기다. 오히려 이쪽 쫓아가 봐야 내일은 강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물리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이쪽을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좀 않습니다. 네, 뭐 새로 진입을 한다기보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자 쪽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. 예. 네, 그런 관점이기도 하죠. 네, 지금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정리를 해오셨어요. 좀 보면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 들어볼게요. 예, 경기 네. 방어주 중에 오늘 코스피 100종목대 안에서 그래도 상승세가 비교적 있었던 종목들인데 영풍이나 농심, 강원랜드, 후성, 한섬 그리고 한국 타이어월드 등등의 지금 종목들 놓고 봤을 때는요. 영풍은 근래 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네. 그런 기조. 그냥 뭐 PBR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 면들 지금 되고 있고요. 농심이나 이런 음식료주들은 어제 좀 낙폭이 컸었죠. 낙폭이 큰 데 대한 또 대반등이 상당히 빨리 있었던 올라왔어요. 그런 네. 면들 있고요. 반면에 뭐 한국 타이어월드나 한국 항공 우주 등등의 지금 종목들에 있어서는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은 데 대한 네. 또 기관 수급 일부 또 들어오는 가운데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론은 이쪽이 이제 대세고 따라야 되는 섹터다 보기보다는 그냥 네. 지엽적인 반등에 불과했다. 뭐 그 정도 지금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공략주를 그럼 오늘 좀 잡아볼까요? 공략주 가져오셨나요? 오늘은 공략주를 아주 오랜만에 네. 안 갖고 왔습니다. 네, 왜 안 가져오셨나요? 오늘은 이번 주 흐름에선 별로 그냥 좀 쉬고 싶어요. 한 3일 정도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요. 그러고선 한 목요일, 금요일 정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다음 주에는 당연히 또 이제 공략주 있겠죠. 그렇게 긴 관점으로 뭐 조정에 대한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시는지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명준훈 전문가와 전략을 짜봤습니다. 일단 방어주 섹터가 조금 더 강세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